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 현상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는 않아요. 이 종목들을. 계속 순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주급 중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계속 쇼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심사 기준이 선정 기준이 일단 배당 매력도 좀 있어야 되고 실적, 또 저평가라는 매운평이 있어야 되고 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로 나눠서 한번 보고 그리고 차트도 한번 함께 보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가 수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에너지 쪽이에요. 다우지수 쪽에서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은 엑슨모빌이라든가 그다음 옥시덴탈이라든가 이런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원유 시추라든가 셰일가스, 그 시추하는 장비라든가 뭐 드릴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바닥을 파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유 또는 시추 관련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고 플랜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 업체는 또 실적이 좋아요. 영업이익 보게 되면은 올해 3분기까지 한 4,900억 정도를 벌어놨어요. 영업이익을요. 근데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니까 올해는 이미 3분기 만에 전년 1년치를 다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이 저항선을 여러 번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신고가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자, 지금 이 모습만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는 과거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이때가 2007년, 8년 때인데요. 이때가 유가가 올라갔던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올라갔다가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왜 올라오는가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물량을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과거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75대 정도 이 굴삭기를 수주한 적이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 대형주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가 좀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좀 올라와 있죠. 좀 올라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8천 원 정도 가게 되면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워낙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 만약에 추격한다라면은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 일단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도 외국인들 매수, 기관의 매수가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CJ 제일장입니다. 음식료 업체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맥도날드라든가 펩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즉 음식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수혜주죠. 영업이익도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CJ는. 그리고 배당은 주당 5천 정도니까 그렇게 높이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판단이 되고요. CJ 제작 주가를 보시게 되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뭐 다른 기업들이 폭락한 게 비해서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수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음식료 업체도 미국 시장에서 주도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를 볼게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기라면은
반도체 쪽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MLCC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들어가고 우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LCC.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성장하지만 스마트폰 쪽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확 곤두박질 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았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성장세는 둔화가 됐죠. 그래서 9천억을 벌어주다가 1조 4천억을 벌었는데 지금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바닥치고 조금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 대표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LG전자 뭐 다 아시는 기업이죠. 가전 부분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과매도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기관도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주가도 바닥에서 치고 올리는 그런 초기의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전자예요. 한번 바닥에서 급등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고 또 한번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LG전자도요. 차량 전장화도 있고 합니다만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SKC입니다. 화학주이기도 하면서 2차 전지 동박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화학 쪽은 유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박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이긴 하지만은 동박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주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무 한 번에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한 번에 너무 좋아진 기업들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실적이 폭증한 기업은, 나중에 주식은 더더를 원하기 때문에 너무 폭증한 기업들은 나중에 오히려 기고현상이 발생을 해요. 너무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뭐 지금 실적 보게 되면 나빠진 건 없지만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게 주가 하락의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11월 14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쫙 밀려 있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 어조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는 좀 눌림을 이용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살짝 입질은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MM입니다. 참 한때 힘쓸라라 이렇게 흠쓸라라고 불렸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운임 지수가 떨어지면서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업황은 좋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기업은 뭘 보느냐? 작년에 이제 600원 정도 배당을 줬어요. 그동안에 워낙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배당을 거의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쌓아놔야 되니까 배당을 주긴 줬지만 많이 안 줬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6조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6조고 올해 뭐 1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좀 유보해 놨던 돈까지 합쳐서 올해 배당을 좀 많이 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지금 현재 BPS는 35,000원, 주가가 2만원 선이니까요. PBR은 대략 0.7배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HMM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중순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HMM 같은 경우는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대략 이 정도까지의 모습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이에요. 뭐 상방 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PBR이라고 하죠.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철강 가격이라든가 구리 가격이 또 이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하지 않느냐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14만 원이에요. BPS가. 근데 현재 주가가 3만 원이니까 PBR이 0.3배 이하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배당도 1,000원 이상 주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따지면 3%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현대 제철이에요. 주가 보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바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좀 현대제철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모멘텀 별로 없지만 하나 있다라면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의 뭐 멤버들이 패션계에서 지금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 좀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블랙핑크가 엄청난 그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YG엔터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가 매력을 좀 생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 정밀화.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되는 종목도 아니라는 거죠. 화학주이면서 수소 관련 종목입니다. 미래 수소를 위해서 필수적인 그린 암모니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 2,300원 정도 나옵니다. BPS 자산가치가 85,000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6만원 선에 위치했습니다. 실적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상반기 만에 1년치 영업이익, 전년도에 1년치 영업이익 이미 달성해 놓은 기업이고 3분기에도 1,200억 정도 영업이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폭락하니까 그냥 빠졌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현재 1조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그런 종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롯데 정밀화학 지금 주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고 좀 최근에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연속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나름 의미 있는 종목 기준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장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